2000년대 중후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주름잡으며 빅4로 불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리버풀, 그리고 아스날. 하지만 아스날은 2018년 아르센 벵거 사임 이후 빅4와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아스날이 여전히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스날의 역사. 1886년 런던 남부 울위치의 변기창 근로자들에 의해 탄생한 아스날은 1910년 영국의 사업가 헨리 노리스에 의해 인수되며 북런던의 하이버리 스타디움으로 연고지를 옮기게 됩니다. 당시 아스날은 2부 리그를 전전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1부 리그 참가팀이 20팀에서 22팀으로 늘어나며 당시 2부 리그 5위를 기록하던 아스날도 승격이 결정되는 행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스날은 그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1925년 아스날은 허버트 체프먼 감독의 지휘 아래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체프먼 부임 첫 시즌인 1925-26 시즌 리그 2위 달성과 1926-27 시즌 FA컵 준우승에 이어 리그 3회 우승, 1930년 FA컵 우승을 통해 아스날은 강팀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러나 체프먼 감독은 1934년 1월 9일 갑작스런 급성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고 이후 그의 기반을 바탕으로 아스날은 조지 앨리슨, 탐 휘테커 등 훌륭한 감독들에 의해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다 1986년 아스날의 레전드 출신 조지 그레이엄이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아스날 유스 출신 토니 아담스를 중심으로 리 딕슨, 스티브 볼드, 나이젤 윈터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철의 4백을 구축하여 압도적인 수비 축구를 선보였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유망한 공격수 이안 라이트를 영입하여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축구는 지나치게 수비적인 성향을 띠며 공격 상황에서 이안 라이트에게만 의존하는 롱볼 축구였기 때문에 팬들은 보링 아스날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선수 영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그레이엄은 1995년 아스날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아스날은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하고 있는 평범한 클럽으로 전락하는 듯 했으나 이 인물이 등장하죠. 아르센 벵거의 등장. 새로 부임한 아르센 벵거 감독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는 곧바로 1997-98 시즌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으로 더블을 차지합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벵거는 03-04 시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의 무패 우승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당시 무패 우승 핵심 멤버들의 화려한 플레이는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앙리는 과거 유벤투스에서 퇴물 취급을 받고 있던 평범한 윙포워드였지만 벵거의 탁월한 안목으로 포지션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변경하면서 세계적인 공격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벵거는 데니스 베르캄프, 파트릭 비에이라, 로베르 피레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발굴하며 선수를 보는 뛰어난 안목도 인정받았죠. 03-04 시즌 무패 우승으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벵거는 아스날의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노후화된 홈 경기장인 하이버리 스타디움 대신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그렇게 탄생한 경기장이 현재 아스날의 홈구장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인데요. 하지만 아스날은 경기장 건설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여 매우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벵거는 구단의 재정적 건전성을 위해서 직접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하면서 선수 영입에 사용되는 이적 자금을 최소화하게 되죠. 이처럼 벵거는 장기적으로 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란 쉽지 않듯 리그 우승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명문 아스날 고교. 벵거의 유스 정책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선수로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로빈 반 페르시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급 선수들을 보고 부유한 빅클럽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벵거는 매번 잘 키워놓은 선수들을 빅클럽들에게 빼앗기듯 이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명문 대 진학률이 높은 명문 아스날 고등학교가 된 것이죠. 아유, 이게 뭐예요. 그 와중에 이 선수들이 모두 아스날의 주장이었다는 사실은 아스날 팬들을 더욱 분노케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아스날 주장 완장을 달면 빅클럽으로 이적한다는 얘기도 돌았을 정도죠. 이건 뭐 리더십 전형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벵거는 유스 정책을 고집하며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펼쳤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을 활용한 아름다운 패스 축구를 선호했는데요. 이는 과거 그레이엄 감독 시절 비난받았던 롱볼 축구와는 정반대의 스타일로 아스날의 축구 스타일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벵거가 추구하는 축구는 훌륭한 테크닉과 안정적인 패스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고난이도의 전술이었고 아스날에는 이런 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이미 빅클럽들이 모두 뺏어가는 바람에 이럴 땐 선수단 구성에 맞는 전술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겠지만 벵거는 결과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자신의 철학을 중시하는 로맨티스트였죠. 아스날.
이런 벵거의 이상주의적 성향 때문에 아스날은 승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과거 강력한 리그 우승 후보였던 아스날은 간신히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4위 안에 턱걸이하는 팀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와중에 벵거는 96-97 시즌 이후 20시즌 연속 챔스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아스날을 보고 팬들은 사스날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정도면 과학이라고 하면서 사이언스라고도 불렀고, 숫자를 1, 2, 3, 아스날 5식으로 세거나 숫자 4만 보면 아스날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놀림을 받았지만 벵거는 2010년대 초반 FA컵 우승컵을 3차례나 들어올리며 아스날을 FA컵 최다 우승팀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18 시즌 벵거는 22년간 수행해온 아스날의 감독직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파리 목숨이라는 EPL 감독직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22년 동안 팀을 훌륭하게 이끈 벵거는 아스날 그 자체였죠. 벵거는 가고 최연소 감독 오다. 아스날은 16-17 시즌 5위를 기록하며 챔스 진출에 실패했고 20시즌 연속 챔스 진출 기록은 깨지게 됩니다. 이후 벵거의 마지막 시즌인 17-18 시즌에도 6위를 기록하며 챔스 진출에 실패했죠. 자, 벵거의 뒤를 이어 세비야 FC에서 유로파리그 3연패를 달성한 유로파의 강자 우나이 에메리가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 유로파에 출전하던 아스날은 그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18-19 시즌 리그에서 5위를 기록하고 유로파 결승전에서는 첼시를 상대로 4대1 대패를 거두며 우승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음 19-20 시즌에는 극심한 부진으로 인해 챔스 진출은커녕 리그 중위권을 맴도는 팀으로 전락하며 빅4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에메리는 곧바로 경질되고 마는데요. 역시 아스날은 벵거가 없으면 힘든가 봅니다. 이어서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로 있었으며 아스날에서 선수로 맹활약했던 미켈 아르테타가 감독으로 선임됩니다. EPL 최연소 감독이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팀의 경기력을 눈 깜짝할 사이에 향상시켜 놓았죠. 과거 빅4의 자리를 지키던 아스날은 현재 챔스 진출권에서 벗어나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인기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역사와 아르센 벵거 감독 아래 보낸 황금기, 그리고 웃지 못할 별명들 명문 아스날 고교 사스날, 런던 연구라는 강력한 장점, EPL 최연소 감독 미켈 아르테타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축구 팬들은 여전히 아스날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빅4에 진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치비였습니다.